감독님, 저는 오른쪽 얼굴보다 왼쪽이 조금 더 잘생겼거든요. 되도록 왼쪽 얼굴이 많이 나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는 제 말에 에이, 사람 얼굴이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똑같지 하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사람의 얼굴 대부분이 완벽한 대칭은 아니라는 것. 더 친절한 랭킹 의사소통. 오늘은 안면 비대칭이어도 예쁜 선남 선녀 스타들 알아보겠습니다. 드라마 속에서는 뽀글뽀글 머리도 바람에 날리는 긴 머리도 찰떡같이 소화하는 배우 송하윤 씨. 귀여운 얼굴로 사랑받는 송하윤 씨는 배우로 데뷔하기 전 잡지 모델을 했는데요. 그 당시 자신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자신이 심한 안면 비대칭임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왼쪽은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얼굴, 오른쪽은 날카롭고 센 얼굴이라고 하는데요. 오히려 자신의 이런 얼굴이 장점이라는 송하윤 씨. 제가 봐도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드라마에서도 다양한 모습 기대할게요. 영화 늑대의 유혹에서 우산을 드는 장면은 수많은 패러디를 만들 정도로 유명하고요. 검은 사제들에서는 선한 얼굴 속 나약함과 강인함을 모두 드러내며 찬사를 받았던 강동원 씨. 그런데 이 완벽한 얼굴이 정말 비대칭이라고요? 강동원 씨는 영화 일랑 포스터를 두고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는데요. 사람들은 좌우 대칭이 맞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낀다고 하는데 자신은 얼굴 대칭이 맞지 않아 얼굴 대칭에 오히려 신경을 쓴다는 것. 실제 강동원 씨는 부드러운 이미지의 왼쪽 얼굴과 단호한 이미지의 오른쪽 얼굴을 캐릭터에 맞게 잘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강동원 씨, 대칭이든 비대칭이든 결론은 잘생김 아닙니까? 자, 오늘의 주제, 안면 비대칭에 대해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주실 분 성형외과 전문의 임종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면윤곽 전문의 임종우 원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안면 비대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텐데요. 안면 비대칭. 말 그대로 이제 얼굴이 이게 똑같지 않다 뭐 이런 뜻인 거죠? 안면 비대칭이라는 말 그대로 얼굴이 대칭이 아니다라는 뜻인데요. 네네. 가장 쉽게 판단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이 거울을 보시고 이제 미간 중앙에서 땅 쪽으로 수직선을 한번 내려보세요. 네. 그 수직선을 기준으로 좌우 얼굴이 폭, 길이 그리고 볼륨의 차이가 있다면 네. 안면 비대칭이 약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유,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강동원 씨가 비대칭인 자신의 얼굴이 신경 쓰인다고 했다는 부분입니다. 예, 이거 진짜 욕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강동원 씨처럼 잘생긴 분이 네. 이제 얼굴이 비대칭이라는 게 고민이라는 걸 들으면 많이 놀라실 텐데요. 네네네. 사실 자세히 보시면 예. 강동원 씨의 왼쪽 눈은 쌍꺼풀이 있는데 네. 이제 오른쪽 눈은 쌍꺼풀이 없고요. 예. 그리고 왼쪽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는데 오른쪽 입꼬리는 살짝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턱끝도 왼쪽으로 살짝 틀어져 있으셔서 왼쪽 얼굴은 약간 짧고 오른쪽 얼굴은 약간 긴 비대칭이 있는데요. 이렇게 비대칭이 있어도 너무 잘생긴 얼굴이기 때문에 네네네. 사실 비대칭이어도 괜찮아라는 오늘의 주제에 딱 맞는 배우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비대칭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기준은 아니니까. 맞습니다. 자, 지금 랭킹으로 알아본 두 배우는요. 안면 비대칭으로 왼쪽 얼굴과 오른쪽 얼굴의 이미지가 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네. 안면 비대칭인 경우 정말 그 양쪽 이미지가 좀 달라 보일 수가 있는 건가요? 방금 예로 들었던 네네네. 강동원 씨 얼굴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면 예. 이제 쌍꺼풀이 있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고 얼굴이 짧은 왼쪽 얼굴이 네. 좀 더 부드럽고 좀 귀여워 보이고 약간 사랑스러워 보이는 이미지를 보이고요. 그리고 쌍꺼풀이 없고 입꼬리가 살짝 내려가 보이고 얼굴이 긴 이제 오른쪽 얼굴이 약간 카리스마 있고 좀 강인한 이미지랑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원 씨 본인도 네. 이런 자기 얼굴의 특징을 잘 알고 계셔서 사실 좀 부드러운 캐릭터를 연기하실 때는 네. 카메라 앵글을 좀 왼쪽에서 많이 비추고 좀 액션이라든지 좀 악역 같은 연기를 하실 때는 네. 오른쪽 얼굴을 많이 활용하신다고 인터뷰하신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럼 굉장히 자신의 얼굴을 잘 파악하고 있는 배우네요. 오히려 잘 이용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요. 예. 저는 이거 굉장히 이제 번외 질문인데 네. 제가 네. 대학에 처음 입학했을 때 네. 노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 제 이 얼굴이 대학교 입학할 때 얼굴입니다. 아, 이제야 저는 이제 빛을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얼굴이 좀 길면 네. 좀 나이 들어 보이고 맞습니다. 얼굴이 좀 짧아 보이면 동안이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네, 네. 그건 맞습니까?
네,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이 맞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맞고. 그러면 강동원 씨도 왼쪽은 동원이고 오른쪽은 맞습니다. 그보다 조금 약간 또 성숙해 보이는 얼굴일 수 있겠네.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세요. 나는 이제야 빛을 보는 게 맞네요. 지금 충분히 동안이세요. 알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네. 대칭인 얼굴 대표 주자는 누가 있을까요? 사실 어떤 사람도 완벽히 대칭인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래도 가장 대칭에 가깝다고 알 수 있는 분이 연예인으로 치면 송혜교 씨라든지 요즘 뜨는 이제 고윤정 씨, 또 한가인 씨 얼굴이 좀 대칭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네네. 또 스포츠 스타 중에는 네. 이제 김연아 선수 또는 류현진 선수 얼굴이 의외로 굉장히 대칭적인 얼굴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 지금 선생님께서도 본인도 모르게 의외라는 단어를 쓰였는데 네. 저도 들으면서 약간 의외다는 생각을 한 이유가 앞에 있는 분들은 다 여성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유현진 선수는 그 여성분들에 비하면 좀 크잖아요, 얼굴이. 맞습니다. 남자니까 아무래도 비대칭 요소가 없을 정도로 네. 일단 좀 빵빵하지 않나. 되게 되게 날카로운 지적이신데 그래요? 그냥 개인적인 실제, 느낌이었어요. 실제로 제 네. 의견에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드렸던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굴곡도 별로 없는 예. 매끈한 얼굴형이시고 예, 예. 얼굴 자체가 많이 크지 않다 보니까 약간의 비대칭이 있어도 그게 티가 잘 안 나는 얼굴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이제 많이 크긴 하지만 이제 살이 빵빵해서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네. 굴곡이 잘 안 보이죠. 어. 그래서 더 대칭적인 얼굴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비대칭 유형들이 좀 있을까요? 얼굴을 쉽게 생각해서 위아래로 좀 나눠봤을 때요. 네네네네. 근데 위쪽에서는 이제 좌우 광대의 크기 또는 이제 돌출된 정도 그리고 높이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간단하게 네. 집에서 체크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소개해 드릴 건데요. 네. 일단 집에서 구할 수 있는 이제 직선으로 된 물건, 네. 예를 들면 딱딱한 플라스틱 자라든지 또는 볼펜 같은 걸 준비해 주시고요. 네. 가능한 깊숙이 치아로 한번 물어봐 네. 주세요. 네. 더 깊이. 네. 정면에서 얼굴을 한번 거울을 보시면 네. 이제 양쪽 눈에서 네. 이 서랍자까지의 거리가 같은지 다른지를 보시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왼쪽에서 서랍자까지 거리보다 오른쪽에서 서랍자까지 거리가 약간 이렇게 기시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위턱의 길이가 지금 오른쪽이 약간 기시다는 그렇죠 보이시죠? 네. 본인의 오른쪽의 위턱이 조금 더 길다 보니까 치아의 축도 이렇게 좀 돌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하지만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병원에서 CT나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전문가한테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짝짝이었어요. 강동원 씨도 짝짝인데요. 좀 위안이 되네요. 예. 자, 아무튼 보통 이제 눈이 뭐 짝짝이다 이런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저도 안면 비대칭이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네요. 그러나 이분들 정도라면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면 비대칭이어도 예쁜 선남 선녀 스타 3위와 2위는 과연 누굴까요?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에 입문, 드라마 응답하라 197을 통해 구수한 부산 사투리와 함께 사나이 순정을 보여주며 스타로 등극한 배우 서인국 씨. 한 인터뷰에서 연기가 정말 재밌지만 연기를 하기엔 콤플렉스가 많은 얼굴이라며 고민을 털어놨는데요. 특히 비대칭 얼굴이라 카메라를 잡는 각도에 따라 얼굴이 크게 달라진다며 고민 아닌 고민을 하는 서인국 씨. 혹시 오른쪽으로 보면 잘생겼고 왼쪽으로 보면 더 잘생겨서 고민이신 건가요? 드라마에서 왼쪽, 오른쪽, 양쪽 모두 잘생긴 얼굴 많이 보여주세요. 어머니의 미모와 연기를 빼닮은 배우 이유비 씨. 성악을 전공하던 중 돌연 연기를 꿈꾸며 몰래 오디션을 보고 데뷔했다는 이유비 씨는 얼마 전 자신의 SNS에 치아 교정 중인 모습을 올렸는데요. 이유비 씨가 치아를 교정하는 이유, 다름 아닌 안면 비대칭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깜찍하고 귀여운 외모에 이제 교정까지 했으니 앞으로 이유비 씨 나올 때마다 브라운관이 더 환하게 빛나겠는걸요? 앞으로 더 다양한 작품에서 만나길 기대할게요. 자, 우리가 흔히 치아 교정만 해도 얼굴이 달라 보인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비뚤어진 치아가 안면 비대칭과도 관련이 있겠죠? 당연히 있는데요. 치아가 삐뚤어지는 것이
사실은 안면 비대칭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결과예요. 다만 성장기에 만약에 치아가 삐뚤어진 아이를 발견한다면 네네네. 이거는 장차 앞으로 안면 비대칭이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이므로 그러니까 비대칭의 빨리. 원인이 있는지 빨리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고 특별한 무슨 질환적인 원인이 없다면 치아 교정과 함께 이제 안면 비대칭을 일으키는 습관을 개선해서 장차 안면 비대칭이 안 생기도록 예방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치아 비대칭이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네. 자, 그러면은 그걸 빨리 찾아서 원인을 없애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 원인을 이제 알아야죠. 안면 비대칭의 원인은 선천적인 안면 비대칭도 있지만 대부분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네네. 선천성 반안면 외소증이라든지 롬버근병 같은 안면 비대칭이 주 증상인 질환도 있고요. 그리고 안면 신경마비가 한쪽에만 왔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후유증으로 안면 비대칭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질환적인 원인을 제외하고는 네. 대부분은 오랜 기간의 습관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한쪽으로만 음식을 씹는 습관이라든지 또는 한쪽으로 턱을 괴는 습관 또는 한쪽으로 엎드려 자는 습관까지도 오랜 기간 반복이 되면 안면 비대칭이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눈으로 보기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보기에 안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네. 이게 보기에 안 좋은 거 이외에 또는 그 이상으로 건강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비대칭이 심하게 되면 네. 아래턱에 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턱 관절에 한쪽에만 무리가 많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을 벌리거나 할 때 딱딱 턱 관절에서 소리가 나거나 또는 입을 벌릴 때 통증이 생기거나 이게 심하게 되면 이제 턱 관절 장애로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턱 관절 장애도 치료가 잘 안 되고 더 심해지게 되면 턱 관절염이라는 게 생깁니다. 아유,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입을 벌리기조차 힘든 이제 개구 장애라는 게 생기게 되고 네. 그러면 이제 음식을 섭취하는 것조차 힘들어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되게 심각한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형상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까지 되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심각한 질병으로 알 수가 있네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안면 비대칭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 교정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경미한 안면 비대칭은 꼭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심한 비대칭에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광대가 한쪽이 더 크다든지 네네네. 사각턱이 한쪽이 크다든지 앞턱이 한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다든지 이런 윤곽 선의 비대칭은 안면 윤곽 수술이라고 하는 수술 방법으로 개선이 가능하고 뼈를 어떻게 뭐 깎아낸다든지 뭐 그렇죠. 이런 방법을. 부정교합이라고 해서 이제 치아 맞물림이 이렇게 틀어져 있는 비대칭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네네. 이런 식으로 틀어져 있는 비대칭 같은 경우에는 네네. 안면 윤곽 수술이 아니라 양악 수술을 받아서 개선을 하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얼굴 뼈의 비대칭이 아니라 이제 연부 조직의 비대칭이 주인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너무 부족한 쪽의 볼륨은 지방을 이식해 준다든지 너무 과한 쪽의 볼륨은 지방을 흡입해서 줄여준다든지 또는 근육도 한쪽만 발달돼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근육을 축소해주는 수술 또는 보톡스 시술 같은 걸로 개선이 가능합니다. 야, 원인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치료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요. 네. 그 이후에 혹시 비대칭이 또 될 수도 있습니까? 비대칭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의 상태를 개선하는 예, 아까 예. 말씀드렸다시피 네. 현상을 개선하는 수술들이기 때문에 현상이 개선이 됐더라도 이제 원인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예를 들면 잘못된 습관이 계속 반복이 되거나 또는 특정한 질환이 있어서 그 질환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비대칭이 더 재발할 수는 있습니다. 네네네네.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비대칭이면 다 수술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들으면서 저도 아까 비대칭이었잖아요. 네. 그럼 나도 지금 생각이 당장 이 방송 끝나고 가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 건 아닌 그렇진 거죠. 않습니다. 자기만 아는 비대칭, 이렇게 경미한 비대칭 같은 경우에는 기능적인 문제도 없고 네네네. 또 외관상 봤을 때도 남들이 잘 모르는 비대칭이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굳이 수술이나 이런 걸 받아서 개선할 필요는 없고요. 네네. 근데 다만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겼거나 그렇죠. 네. 또는 심한 비대칭이라서 본인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경우 사실 성형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원래 예전에 전쟁 후에 재건 수술에서 발달한 거기 때문에 이런 기능적인 면과 심리적인 면을 함께 고려해서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아주 뭐 중요한 말씀을 또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안면 비대칭은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쪽으로만 씹거나 턱 괴는 습관 이런 것들은 좀 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선보인 배우 한소희 씨. 자연미인, 모태미인이라는
한소희 씨도 얼굴에 고민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 한 인터뷰에서 만약 성형을 하게 된다면 자신의 콤플렉스인 비대칭 얼굴을 교정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 아름다운 얼굴에도 콤플렉스가 있다니 저는 그게 또 놀라운데요. 출연하는 작품마다 매력을 발산하는 한소희 씨. 앞으로도 다양한 작품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한소희 씨 얼굴이 비대칭인 것은 본인 말고는 정말 모르겠는데요. 어디가 비대칭이라는 거죠? 네, 정말 한소희 씨 얼굴이 네.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실 비대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시는데 네. 저도 예전에 부부의 세계를 열심히 보면서 네. 자꾸 비대칭이 저의 눈에는 보였어요. 아무래도 아, 맨날 그래요? 네, 보는 거다 보니까 저는 자세히 보시면 본인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턱이 약간 이렇게 돌아가 있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왼쪽 얼굴이 좀 길고 오른쪽 얼굴이 좀 짧습니다. 그리고 입꼬리도 오른쪽으로 좀 이렇게 올라가 있으시기 때문에 강동원 씨하고는 반대네. 정반대죠. 예. 거울 이미지로 반대라서 예. 그래서 한소희 씨는 오히려 오른쪽 얼굴이 자연스럽게 웃는 상이. 한소희 씨 얼굴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대부분이 오른쪽 앵글에서 찍은 사진이 많고요. 왼쪽은 헤어스타일로 이렇게 가리거나 일부러. 또는 이게 턱받침처럼 이렇게 손을 꽃받침처럼 갖다 손으로 대거나. 갖다 대거나 이런 사진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한소희 씨는 뭐 교정할 정도는 아니죠? 한소희 씨가 비대칭만을 교정하기 위해서 수술을 한다면 예. 우리가 알고 있는 한소희 씨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그렇죠. 어색한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앞에서도 봤던 많은 스타분들도 비대칭 있는 걸 본인이 알고 좋아하는 카메라 앵글이 따로 있는 거지만 네네. 사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멋지고 매력적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대칭을 꼭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본인의 얼굴을 더 매력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형 수술을 받는다면 그 과정에서 비대칭을 개선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그러니까요. 합니다.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 분야의 전문가와 꼭 상의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모든 병이 그렇지만 결국 자신의 얼굴은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비대칭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할 생활 수칙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어릴 때부터 하면 네. 굉장히 좋은 습관인데요. 왜냐하면 성장기에는 이제 근육뿐만 아니라 뼈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습관에. 그래서 양쪽을 골고루 씹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쪽으로 턱을 개거나 한쪽으로 엎드려 자는 습관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미 얼굴 뼈의 성장이 끝난 어른 같은 경우에도 뼈는 변하지 않더라도 근육은 사용하는 빈도나 강도에 의해서 한쪽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양쪽을 골고루 사용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지금부터 생활 습관을 좀 잘 이렇게 하셔서 본인의 생김새를 지금부터라도 잘 지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오늘부터 양쪽 골고루 좀 씹고 한쪽으로 누르자는 습관을 고쳐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